안녕하세요, 파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라스 데이 13회차 보기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와인은 로베르 시르그의 부르고뉴 파스트구랭 2023입니다. 오늘 이제 글라스 데이를 시작할 건데, 보통 저희가 스파클링 와인으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파클링이 아닌 로제 와인이에요. 스파클링만큼이나 여름에 로제 와인도 잘 어울리는 와인이어서 스파클링 말고 다른 와인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때마침 가게에 괜찮은 로제가 있어서 이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로베르 시르그라고 하는 와인 메이커 본로마네를 베이스로 해서 와인 생산하는 생산자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신의 물방울 10번째 사도로 출연했던 그런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큐베는 에스테조라는 그랑크리 큐베였는데, 이 와인은 부르고뉴 파스트구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파스트구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스트구랭이라고 하면 부르고뉴에서 허용된 하나의 와인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스트구랭이라고 적혀있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가메와 피노누아 두 가지 품종이 이제 믹스되어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치는 이제 가메 30%, 피노누아 30%두 가지 품종을 30% 이상 모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 큐베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어떤 블렌딩 방식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비밀로 되어 있는데, 아마 피노누아를 많이 생산하는 생산자니까 피노누아가 베이스가 많이 되어 있는 큐베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피노 가메에서 주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들, 야생베리 산딸기라든지 클린베리라든지 그런 쪽 느낌들이 잘 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미세한 잔당도 살짝 끝에 남아주면 편하게 조금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일 것 같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로제 와인답게 주황색 그리고 약간의 자몽에이드 같은 색상으로 좀 보였습니다. 향은 이제 처음에 약간의 환원치 같은 구릿한 향이 좀 느껴지고, 붉은 과실도 나중에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딸기와 베리 계열로 만든 잼 같은 향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이제 라이트한 바디감에, 그리고 이제 상큼하다는 단어가 이제 어울릴 만큼 이제 산도가 느껴졌고, 그리고 마냥 산도가 이제 쭉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끝맛에서 딱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지 드링킹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벼운 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알퐁소 멜로의 에드몬드 상세르 블랑 2020입니다. 두 번째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사실 오늘 세 가지 와인 중에서 가장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와인이고, 입고되기를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또 수입사에 입고된 걸 확인하고 이제 발주를 해서 글라스 와인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일단 쇼비뇽 블랑이라고 하면 다들 뉴질랜드를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쇼비뇽 블랑의 오리지널 고향인 프랑스 루아르 쪽의 쌍세르 지역의 와인입니다. 쌍세르의 알퐁소 멜로라고 하는 와인 메이커고요. 쌍세르에서 19대째 약 500년 정도 와인을 만들고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헥타르 정도의 굉장히 넓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큐베 에드몬드 같은 경우에는 알퐁소 멜로에서 상위 두 가지 큐베 정도에 속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평균 수령 120년 이상 된 쇼비뇽 블랑 품종에서 만들어진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에 비해서 향 자체가 직관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고 캐릭터라든지 과일 캐릭터를 잘 가져가고요. 그리고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요거트 뉘앙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때로하나 이 골목에서 주는, 입에서 주는 미네랄리티라든지 구조감 등등이 이 와인을 즐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큐베 에드몬드는 일부 생산자들이 거의 쌍세르의 목나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평가하는 와인이니까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보시죠.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연한 볏짚 색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과일 바구니를 받은 것 같은 이제 트로피컬한 느낌이 이제 좀 강했고, 이제 구즈베리 계열과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조금 아로마틱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맛은 이제 유질감이 같이 느껴지는 미디엄 바디에 이제 소비뇽 블랑 특유의 그 침 나오는 레몬 산미,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단맛처럼 느껴지는 감칠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피니시에서는 이제 목을 긁고 내려가는 위스키 같은 알코올감도 함께 느껴졌는데, 근데 일단 입에 들어오자마자 와 이거 맛있다라는 말이 이제 절로 나왔습니다. 에드몬드를 마시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소비뇽 블랑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와인은 이제 클라우디베이의 테코코 2022였는데 이번 에드몬드를 마시면서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제 테코코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아리따운 에드몬드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눈이 갑자기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베르나르트 후버의 이제 말터딩어 슈페르트 훈더 2022입니다. 세 번째는 피노누아 아니죠? 슈페트부르근더. 네. 베르나르트 후버의 말타딩어입니다. 이제 베르나르트 후버는 독일의 메이커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노누아가 아니고 슈페트부르근더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 글라스데이에 제가 이제 루돌프 휘어스트를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샤도도 했었고 피노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르나르트 후버와는 휘어스트 두 와인하우스가 그 독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와인하우스지만 또 스타일은 또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휘어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쓰면서 조금 가벼운 느낌의 피노누아를 보여주는 어떤 메이커라면, 물론 그 과실의 힘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크 사용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제 과일 자체의 어떤 피노누아, 그러니까 슈페트 부르근도 자체의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한다면 베르나르트 후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크 사용 비율이 조금 높고 조금 힘있는 남성적인 스타일의 어떤 슈페트 브랜드 피노누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지난번 휘어스트를 떠올리면서 이 와인을 비교 테이스팅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젖산 발효를 MLF를 해서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오크 통해서 어떤 오크의 느낌들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와인이어서 또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피부일 것 같아요.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향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오크 나무 향이 가장 먼저 느껴졌고, 뒤이어 이제 알코올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검붉은 과실 그리고 말린 꽃 뉘앙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라즈베리를 으깬 듯한 그때 나오는 산미, 그리고 약간 낮 12시의 태양을 바라보는 이제 쨍한 맛도 있었습니다. 또 약간 미국 와인 같은 코팅된 베리 맛도 느껴져서 이거를 만약에 블라인드로 받았다면 처음에 미국 와인을 조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번에 후버를 마시면서 저번에 마셨던 이제 피어스트도 조금 생각이 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스테민 후버보다 이제 홀 클러스터인 피어스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가로 중간에 이제 그 와소남님이 이제 블라인드 문제를 내주셨는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와인 수업해드릴게요. 어떤 국가의 어떤 품종, 어떤 와인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죠. 맞습니다. 네. 정답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유추 과정을 이제 그냥 말해야 되니까, 일단 색상은 붉은색이고 이제 좀 약간 탁한 기가 있어서 이거 내추럴 스타일로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을 먼저 했고, 그리고 향에서 맡았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내추럴 그 와인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곡물 뉘앙스 그리고 약간의 과실미, 그게 좀 많이 느껴졌고, 입안에서는 딱 들어왔을 때 미탄산 느낌이 일단 좀 강했고, 그런 약간 라즈베리류의 산미가 저는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추럴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생산지를 부르고뉴, 알자스, 랑그독, 루아르로 일단은 좁혔고, 그리고 품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처음에 피노 생각했고, 그리고 가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까리냐, 요렇게 세 개를 조금 추론을 했었는데, 근데 랑그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정제된 느낌? 저는 만약에 랑그독이었으면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구린 향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고 와일드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괜찮아서 루아르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아르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저는 가메를 일단 좀 뺐고, 그리고 랑구독 선택했으면 까리냥을 넣을 것 같아서 랑구독 제외했으니까 까리냥 탈락해서 누아르 피노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로 만들었고, 빈티지는 아무래도 탄산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2022 정도. 그래서 저는 누아르 피노누아 2022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블라인드 와인의 정답은 일단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품종은 피노누아고요. 와. 빈티지는 2022입니다. 지역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생소한 지역인데 부르고뉴도 르아르도 아니고 부르고뉴 약간 좌측편에 있는 조금 생소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거 마셔봤는 거다. 얘는 뱅드 프랑스 등급이고요. 일반적으로 와인의 산지는 아닌데 대신에 이 와인의 생산자는 이제 그 비조랑 노당이 함께 만드는. 그래서 지금 거의 레전드 생산자죠. 비조와 노당 부부가 함께 만드는 큐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가지 특징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약간 탁한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천칭 필터라 그래서 천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와인의 침전물을 거르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필터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와인의 어떤 침전물을 거르는 방법인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탁한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소한 느낌, 내추럴 와인에서 날 법한 고소한 느낌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위라고 해서 효모 찌꺼기랑 컨택, 그리고 침전물 자체를 필터를 하지 않는 게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침전물에서 오는 그런 효모에서 오는 고소한 느낌들이 와인에 잘 묻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연 효모를 썼기 때문에 화학 비료 같은 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추럴 느낌들도 잘 나는 그런 와인이고요. 약간 서늘한 느낌들이 있어서 까리냥은 조금 더 타닌감을 더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덜하기 때문에 까리냥을 제외했다는 점도 좋았고, 부르고뉴보다 조금 더 서늘한 느낌들 때문에 부르고뉴 제외하고 르아르 쪽으로 갔다는 것도 훌륭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정답이다 생각하십니다. 블라인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옆자리 회원분이 이제 브란가야의 1블루 2019를 한 잔 이제 테이스팅을 시켜 주셨습니다. 1블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글라스 데이 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제 딥한 퍼플로 보였고, 이제 향 같은 경우는 가죽, 구두약, 그리고 이제 검은 과실의 달큰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이제 큰 과일을 이제 으깬 것 같은 산미와 이제 부드러운 타닌, 그리고 묵직한 바디감이 파워풀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와인을 테이스팅하게 해주신 이제 회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라스데이에서는 아무래도 에드몬드가 제일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소피뇽 블랑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리스트에 프랑스 소비뇽 블랑이 나온다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테코코를 한 병 들고 가서 같이 좀 비교 테이스팅 해보면서 프랑스 소비뇽 블랑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뭔가 좀 차이를 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와인을 드셔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구독자분들의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글라스데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